자, 최근 들어서 2가 제작되고 있다고 하는 명작 공포게임 동쪽의 꼬마 신령. 이게 2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디 한번 1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희기님 어서와요. 희기님 어서와요. 어서. 자, 시작해봅시다. 맞아요. 예, 이거 공포 겸 추리예요. 공포 겸 추리.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뭐야? 부금 많이 준비했어요. 예. 부금은 많이 준비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예. 맞아요. 부금은 제가 많이 준비해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음은 누구? 히. 야, 꼬마 신령이야? 꼬마 신령이 무슨 카드 들고 있어? 제발 살려줘요. 제발. 아유, 제가 부금 선정 아주 기막히게 잘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음미씨는 너무 몰라보시네. 응? 이제 와서 목숨 구걸이야? 처음에 말했잖아.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의 먹이라고. 히! 나를 불렀으면 대가를 치러야지. 불려오아리? 아유, 희기님, 예. 이거 뭐냐, 2번째 하는 거긴 한데,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스포일러 하지 마세요. 이 게임은 픽션입니다. 또한 과격한 언어나 잔인한 CG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부 이벤트 CG의 경우 신체저였다 모자이크 처리 또는 선정적인 연출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공포 게임은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일반 모드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컨트롤을 누르면은 대사가 빠르게 스킵됩니다. 단 캐릭터 이벤트에 있어서 버거만 할 수 있습니다. 쉬움의 경우 추가 시간? 나 예전에 이거 한번 해보긴 했는데 되게 대충 했거든. 이거 한번 일반으로 해봅시다. 한번. 예. 게임에 앞서 프롤로그가 진행됩니다. 프롤로그를 스킵할 경우 바로 플레이 모드 이동합니다. 아니지, 스킵하면 안 되지. 이름조차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작고 외딴 섬. 전체 인구가 3,000명이 넘지 않는 이 섬의 마을에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있다. 동쪽의 꼬마 신령 전설. 어릴 적부터 지겹게 들어온 전설이기에 우리 섬에서는 그 누구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 동쪽의 꼬마 신령 전설이 이러하다. 그래, 학교 괴담 비슷하네. 진짜 이거 애니메이션 학교 괴담에서 나온 부금인가 이거? 누군가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면 반드시 그 사람을 죽여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여준다고 한다. 단 모든 게 끝났을 때 자신을 불러낸 사람에게 어떤 대가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아무도 모른다. 왜냐면 어떤 어른들도 동쪽의 꼬마 신령 전설에 대한 이야기는 예측거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차이들은 무렵 동쪽에는 동쪽의 꼬마 신령을 실제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소문이 끊임없이 돌고 있었다. 물론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을 듯한 어른들에게 물어보면 크게 혼났기에 우리들은 그저 돌고 도는 흔한 소문으로만 접할 수 있는 전설이었다. 사실 아무도 모르기에 소문이 끊임없이 전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 마치 도시전설처럼. 빨간 마스크 그런 거. 에피소드 1 징조. 이거 배경이 되게 옛날이네. 1980년이면. 오후 11시 49분 국교사 4층 3학년 2반. 깜짝이야, 씨. 갑자기 그 모습이 나와가지고 놀랐어. 준비는 다 된 거지? 구미진 이렇게 두면 되는 거야? 귀여워라.
미진이는 가방에서 자그마한 인형을 꺼내 책상 위로 얹어놓았다.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속칭 인형. 최강희. 야, 잘 만들었는데 바느질 솜씨가 장난 아닌걸? 뭐 이 정도야. 미진이는 칭찬에 약한 건지 쑥스러운 듯 몸을 움찔거리며 대답했다. 그 1980년도에 대한 그런 그 지식이 없었나봐요. 신가영, 호기심에 따라오긴 했는데 역시 무섭다 여기. 야, 근데 얘는 너무 외국인처럼 생겼다. 얘는 좀 너무 외국인처럼 생겼어. 그냥 집에나 가지 뭐라 따라왔어. 장건호가 주인공인가? 그냥 재밌어 보이잖아.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이라니. 게다가 가영이는 그렇게 말을 흐리며 이쪽을 쳐다봤다. 아무튼 늦은 밤에 고등학생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은 누구라도 궁금해할 거라고. 그런데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은 넘쳐나는데 다 가짜였잖아. 학교에 떠도는 소문들 중에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은 엄청나게 많았지만 진짜 부를 수 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전설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어른들은 절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절대 해주지 않았으니까. 그거니 상상 속의 것들이 소문이 되어 우리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어디 보자. 곽신아, 시카님의 소문. 곽신아, 꼬마 신령은 분명히 존재해. 제대로 된 의식을 치르면 분명히 나타날 거야. 김달애. 그러고 보니 우리, 야, 얘 너무 그 러브라이브의 그 호노카 닮지 않았어? 야, 아무리 봐도 러브라이브 그 호노카인데? 그러고 보니 우리 섬에는 때때로 실종 사건이나 살인 사건이 발생하잖아. 이 작은 마을에서 요 1년간 그런 일이 우리들이 아는 것만 해도 5건이나 된다고. 뭔가 이상하지 않아? 이화영. 얘는 머리에 꽃 달았네. 나도 들었어. 사라진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은 사실 동쪽의 꼬마 신령의 소원을 빌고 대가를 치르게 된 것이 아니냐고. 근데 이걸 어떻게 불러? 화영의 말을 듣는 우리들은 누구 하나 대답 않고 가만히 인형을 쳐다보았다. 분위기 때문이었을까? 귀엽다고 생각했던 인형이 으스스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정말로 불어낼 수 있다면 행운 아니겠어? 그럴지도 모르지. 호노카짱. 김영우 그 변태만큼은 꼭 죽여야 된다고. 우리 학교 학생 주임이다. 변태라고 불리울 정도로 음담패설은 물론이면 여학생들에게 이상한 짓을 한다는 소문도 있다. 게다가 성격 또한 더러워서 조금만 잘못해도 강력한 체벌을 하는 것은 물론 교복을 단정히 입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학생의 치마를 들춘 사건은 이미 유명한 이야기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교표를 잡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연줄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야, 아무리 연줄이 있어도 이렇게 성희롱 같은 짓을 하면은, 아무리 연줄이 있다고 해도 성희롱 같은 짓을 하면 어떻게 살아남아? 어떻게 계속 교사질을 해? 이건 좀 말도 안 된다.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늦은 시간에 구교사에 들어온 것도 다 김영우를 저주하기 위해서다. 여기 섬이었었나? 그냥 배 타고 땅으로 무트로 가가지고 신문사에다가 그 폭로하면 될 거 아니야. 증거가 있어야지. 그러고 보니까. 그래요? 시카님이랑 소문이 판박이에요? 다른 애들이 본다면은 유치한 장난을 하려고 이런 고생까지 한다면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절신하다고 하는 것은 그 교사의 행위가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려준다. 특히 한 달 전 사건으로 인해 우리들의 분노는 극에 치닫고 있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을 조사했다. 지금까지는 허탕만 치고 있는지라 다들 슬슬 지쳐간 무렵 민호가 찾아낸 낡은 서적에 작은 희망을 품고서 이렇게 늦은 시간인데도 다들 무리해서 모였다. 저기 얘들아, 역시 그냥 여기서 그만두지 않을래? 난 괜찮으니까. 입이 여기까지 왔으면 해봐야 되지 않겠어? 얘는 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네. 네가 어떤 일을 당할 뻔한지 기억 안 나는 거야? 미진이 말이 맞아. 학주 그 자식은 우리 학교의 암적인 존재라고. 빨리 죽어버리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아. 그냥 경찰에 신고를 해. 경찰에 신고하면은 뭐 연줄이 있건 없건 망하는 거지 걔는. 그치만 이번엔 롤이야? 이수. 이름이 이수야? 화영아, 이게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불러내는 진짜 방법인지 아닌지도 모르니까 일단 해보자. 그래, 이건 모두를 위해서야. 곧 있으면 12시가 되니까 서두르자. 그렇게 대답하며 자기가 들고 온 가방에서 말뚝과 명치를 꺼냈다. 이제 곧 나타날 거야. 나유정. 이게 과연 모두를 위한 걸까? 민호가 알아낸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 떠도는 소문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쉬웠기에 그 의외성이 오히려 믿을만 했다.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 동쪽의 꼬마 신령은 상상한 인형.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외형일 거. 인형 백석 안에는 찐 팥을 가득 채우고
그 위에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올려놓는다. 사람의 흔적이 거의 없는 높은 건물 안으로 이동한다. 오전 0시 0분이 되면 동쪽의 꼬마 신령님, 죽이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죽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인형의 배에 만두고 3번 박는다. 인형의 배가 빨갛게 물들게 되면 의식은 성공한다. 야, 어차피 팥은 빨간색인데 당연히 빨갛게 묻은 것만으로도 어떻게 알아? 인형과 시간만 제외한다면 어려운 점이 없는 지극히 간단한 의식. 하지만 막상 의식을 하려고 하니 왠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왔다. 시계는 11시 52분을 가리켰다. 앞으로 8분 후에 우리는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을 치르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기도 그런데 잠깐 애들과 얘기를 나눠볼까? 대화 이벤트 설명. 자, 의식 이벤트 직전에 각 등장인물들에게 대화를 걸어 해당 인물들에 대한 간략한 성격이나 사건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대화 스킵 기능은 등장인물들이 모인 의식을 위한 책상에 대화를 걸면 가능합니다. 세이브. 세이브는 자유롭게 할 수 있네. 네, 망상하지 마시고요. 망상을 하지 마시고요. 이 가슴머리가 주인공이구나.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최강이. 여기 분위기가 으스스한 게 마중에 반 애들이랑 담력 시험 같은 거 하면 재밌겠는데? 너무 무서워서 하려는 애들이 있을까 모르겠다. 야, 근데 얘 주인공은 이 장건영가 주인공 같은데 얘는 왜 일러스트가 없냐? 아무튼 문제 일으킨 게 아닌가 걱정돼서 안 봤는데 김영우라면 얘기가 다르지. 반장으로서 당연히 말려야 하는 일이지만. 얘 반장이야? 최강희는 운동소년의 외모를 하고 있지만 의외로 머리가 좋고 리더십도 있어 우리 반의 반장을 맡고 있다. 우리 학교의 특징이랄까 선도부, 학생회, 반장 등 무언가 직책을 가지고 있을 경우 완장을 차게 한다. 아무래도 일제시대의 여파가 남아있는 쓸모없는 교칙인 것 같지만 하긴 이 당시는 아직 그 일제시대의 그 잔재가 아직 남아있을 때지. 우리가 몰래 동쪽의 꼬마 신령 의식을 하려고 이야기하는 것을 마침 교실에 들어오던 강희가 듣게 되었다. 자기도 데리고 가지 않으면 반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말리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동행시켰다. 별거 다 참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기 입장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모르니 걱정이 된 거겠지. 건호, 분명히 넌 화영이에게 관심이 있었지? 야, 아무튼 내가 덕후라서 그런 거야. 얘 아무리 봐도 호노카가 생각나. 호노카. 조용히 하라고 갑자기 뭐야. 달에는 화영이의 단짝 친구로서 묘하게 감이 좋은 애다. 그래서인지 애들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툭툭 뱉어낼 때는 초능력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 나중에 제가 시카님한테 물어볼게요. 내 다음번 방송 가서. 난 누구에게도 화영이를 좋아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달에는 알고 있는 건지. 아무튼 단짝 친구가 당할 뻔한 건 직접 목격해서일까? 의식을 하자고 제안했을 때 달에는 바로 승낙했다. 김영우에 대한 증오심은 아무도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꼬마 신령님을 부르는 의식에 대한 건 나랑 민호가 전부 조사했지만. 그럼 저 화영이 저 파란색 머리가 그럼 메인 히로인인가? 그럼? 인형을 가지고 올 때 마시무도 챙겨올 거야. 여기 완전 찜통 같아. 목조 가문인가 그런가? 통풍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쾌쾌한 냄새도 나는데. 역시 여름에 이런 곳에 오는 건 무리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뿅뿅 공업의 대표이사 딸인 미진이는 어째서인지 가족들과 떨어진 채로 이 작은 섬에서 살고 있다. 참고로 우리 섬은 문명과는 거의 동떨어졌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나쁘된 섬이다. 이런 곳에 우리나라에서도 손에 꼽히는 갑부집 따님이 혼자 산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족과 어떤 트러블이 있었던 것일까? 어쨌든 미진이는 키도 크고 체력도 좋아 육상부원으로서 소속되어 있다. 의외로 운동파답지 않게 바느질이나 세공작업이라든지 섬세한 손작업을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해서 여자애들 사이에서 인형들이나 장식품 제작 요청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현대야 그럼? 현대? 그래서 이번 포항일지도 모르지. 포항 지쳤을지도 모르지. 그래서 이번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의식에 사용할 인형도 미진이가 만들었다. 민호가 찾아낸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에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단 한 개만 존재하는 외형의 인형을 사용하라는 독특한 조건이 있었기에 미진이에게 부탁을 했다. 그다지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에 거절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미진이는 의외로 쉽게 이번 의식에 참여했다. 아무래도 화영이의 사건은 그녀에게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분노하게 만든 일인 것 같다. 조용히 하던 게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아. 그러게 원래는 5명인데 이렇게 하다보니 어떻게 하다보니 10명까지 늘어나 버렸네. 뭐랄까 모두에게 미안해 나 때문에. 야 머리도 시퍼렇고 눈도 시퍼렇고
그렇게 생각하지마. 누구든 그 녀석에게 피해를 입은 건 사실이니까.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려고 시도한 건 처음이 아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조사하게 된 계기는 바로 화영이 때문이다. 꽃 모양이 박힌 헤어밴드가 어울리는 화영이는 누구에게도 스스럼 없이 친절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는 호감이 꽤 높다. 순백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정도로 순수하고 착한 성격이기에 그 사건으로 꽤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성범죄가 당하면은 진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진짜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얻게 되는데 당할 뻔했을 때도 그렇대요. 당할 뻔했을 때 성적인 그런 범죄를 당할 뻔해도 그게 그 충격이 평생 간대요. 어쩔 수 없지. 진짜 용서해서 안 될 범죄니까. 그 사건이란 몇 주 전 김영우는 화영이가 도서부원인 것을 이용하여 학교 시간에 도서실 정리를 맡겼었다. 화영이가 도서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무렵 사람이 없는 층을 이용해 김영우는 화영이에게 원조 교재를 권했었던 것 같다. 이게 요즘도 있어? 원조 교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화영이는 미처 대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다행히도 약속이 있었던 다래가 도서실에 나타나서 흐지부지 됐지만 화영이는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래도 남자 혐오증이 생기지 않은 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일로 인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혼자 있는 걸 극도로 싫어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충격이 남아. 이런 식으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교장 선생님에게 알렸지만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3일 정도 근시장한 게 전부였으니까. 어떻게 선생이 그런 권력을 갖고 있어? 김여우가 얼마나 대단한 연출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들은 그 일로 인해 이른 나이에 권력의 힘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고 말았다.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동쪽의 꼬마 신령을 부르기로 했다.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걸 알지만 앞으로 나처럼 피해보는 애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거 그림 그린 사람이 얼굴을 좀 찌그러지게 그렸네. 그래, 이걸로 꼬마 신령이 나타나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만약에 정말로 불러내서 그 사람이 죽는다면 우리는 살인하게 되는 걸까? 모르겠어. 게임 자체가 공포 겸 추리 게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게임 자체가 되게 많이 좀 많이 진지하네요. 이번에 확실히 믿어보라고. 너가 믿어보라던 방법도 지금까지 몇 번 실패했더라. 이번에 확실히 느낌이 왔어. 아하하. 그 느낌 심히 가지 않는데. 민호는 중학교 때부터 같이 지내온 나의 불알 친구이다. 외모가 불량하고 약간 다혈질이라 오해를 한 경우가 많은데 이래봬도 성실하고 정직한 녀석이다. 게다가 항상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일하 이번 꼬마 신령을 부르는 방법도 가장 많이 조사해왔다. 이번에도 안된다면 또 찾으면 되지. 민호가 김영월에서 이야기할 때 증오의 수준을 넘어 살이까지 느껴질 정도로 영역이 달라진다. 단지 그 사건이 극도로 분노하게끔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던 것이 나는 알 방법이 없다. 언젠가 물어본 적이 있었지만 대답해주지 않았으니까. 참나, 얜 진짜 완전 롤이네. 이런 늦은 밤에 이렇게 많은 애들이 모일 줄은 정말 몰랐어. 아무리 방학이라 하지만 이 시간에 모이는 녀석들이 10명이나 될 줄이라. 헤헤, 나는 엄마한테 얘기 안 하고 왔지롱. 뭐, 너 집에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지만 다들 열심히 있는데 나만 쏙 빠지긴 좀 그래서. 무리하긴 나중에 후회할 거다. 표정 귀엽네. 몰라, 이 일단은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니까. 수는 두 글자야 이름이? 수는 그렇게 대답하고 천진난만하게 웃음을 지어 보였다. 이수, 우리와 같은 나이지만 성장판이 느린 건지 아니면 아예 멈춘 건지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작은 체형이다. 안타깝게도 지능 역시 신장과 함께 발달되지 못한 건지 가끔 어린애들 같은 행동을 하곤 한다. 수의 부모님은 이런 철없는 수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귀여운 외모와 행동들 덕에 우리 학교에서 꽤나 인기가 있으며 어떤 부류의 팬들도 있다고 한다. 철컹철컹이죠. 무슨 팬인지 모르겠지만. 수는 화영이와 친해서인지 그 사건 일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었다. 그래서 이번 이시에 꼭 참여하고 싶어 했고 우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런 늦은 시간인데도 따라왔다. 자기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니 옆에서 지켜보기라도 하고 싶었던 걸까? 곽신아, 푸르 동쪽의 꼬마 신령 빨리 보고 싶다. 신아, 너 괜찮냐? 나는 정상이야. 이 아이가 알려주고 있어. 이번엔 반드시 나타날 거라고. 신아는 왼팔을 어루만지며 대답했다. 곽신아, 전파적인 사고 회로를 지니고 있어 이른바 중2병 소녀를 불리우고 있다. 자신의 왼팔에는 귀신이 머물러 있다고 하며 자신도 귀신들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맞장구를 쳐주었지만 그녀의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멀리하게 되었다. 물론 그런 걸 믿어주는 친구도 없었다.
신하는 그런 차가운 친구들의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귀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독특한 성격 때문에 1년 전까지는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었다. 구미진과 만난 게 전까지는. 어째서인지 모르겠지만 미진이는 이런 신하를 이해해 주었고 항상 보살펴 주었다. 반에서는 꽤나 영향력이 있는 미진이었기 때문에 신하를 향한 따돌림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그래도 신하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미진이밖에 없지만 아무튼 그래서였을까 신하는 구미진을 항상 따르는 듯하다. 남이 보기엔 미진이가 신하를 스토킹하는 수준으로 보이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미진이 따라왔기에 이렇게 함께 의식을 치르게 되었다. 게다가 동쪽의 꼬마 신령, 얘는 왜 이렇게 길어? 동쪽의 꼬마 신령인 전설이란 것을 알고서는 눈에 반짝거리며 흥미를 가졌다. 나와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녀석이다. 저기 왜? 나한테 볼 일이 있을 리가 없을 텐데. 뭐야 쿨데레야? 뭐 그냥 시간 때우기지. 시간은 한정적이라고. 여기서 딱히 유용하게 쓸 방법은 없겠지만. 근데 의외인데? 너가 이런 거에 흥미가 있었다니? 이런 거라는 건 자각하고 있는 모양이네. 쓸데없는 거 짓이란 거 알면서 너희들은 왜 이렇게 필사적인 거야? 몰라서 물어? 김영호 그 자식이 학교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고 있잖아. 김영호 그 자식은 우리의 힘으로 심판할 수 있는 게 이 방법뿐이니까 이렇게 밟아 놓치는 거 아니야? 뭐 심판? 달아도 웃기지만 어쨌든 너희가 왜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역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을 건드리는 건 여전하네. 시비 걸어올 거면 당장 꺼지라고. 나한테 말을 건넨 건 너도 엉뚱한 소리 한 것도 너야. 그리고 내가 시비나 걸려고 이런 데까지 따라온 것 같아?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잖아 왜 따라온 건지. 거창한 이유는 아니지만 아차 지금 말해줄 수 없어. 여전히 뭘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니까. 되게 까칠하네. 역시 이 녀석과는 상성이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름은 나유정, 성격은 방금처럼 매우 까칠하며 공격적이다. 이야기를 조금만 나누면 12조로 대답하는 그녀의 독설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물론 그런 점 때문에 그녀는 친구도 거의 없다. 항상 전교 1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 기간만 되면 애들이 도와달라고 비붙을 정도다. 여기 온 10명 중에 가장 의외의 인물을 꼽자면 역시 이 녀석 나유정이다. 우리들과 전혀 친하지 않고 김영우에게 딱히 무언가 당한 적도 없었다. 민호가 멍청하게 큰 소리로도 얘기하는 거 듣게 된 유정이가 자기도 이 의식에 참여를 원했기에 딱히 거절할 이유도 없어서 동의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잘못 데리고 왔다는 후회감이 엄청나게 들고 있지만 솔직히 별 관심 없으니까 상관하지 않겠지만 방해는 하지마. 너희가 뭘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정말 귀염성이란 거 하나도 없다니까. 너한테 애교 부려볼 아무런 이득도 없는걸. 그냥 무시하자. 츤데레인가? 그냥 까칠한 건지 아니면 츤데레인 건지? 응? 무슨 일이야? 얘 내 스타일이다. 얘 몸매도 좋네. 야, 얘 내 스타일이다. 얘 내 스타일. 와. 아니 뭐 그냥 시간도 남아서. 그래? 이제 곧 신영님을 부르는 거야? 뭐 크게 기대하지는 않지만 혹시나 해서. 맞아요. 저런 빨간색 머리 방금 그 나효준 같은 애가 의외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죠. 가영이는 얼굴이 예쁘고 특히 전교생과 통틀어서 최상위권 안에 드는 몸매. 특히 특정 부위. 야, 딱 내 스타일인데. 남자들에게 열일한 인기를 받고 있다. 이 음유씬을 포함해서 말이야. 남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며 의외의 여자들의 공통적인 적이 되기 마련인데 꽤 사교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여자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 뭐 그렇죠. 예, 보통 오히려 이렇게 아이돌 같은 애가 먼저 죽곤 하죠. 보통은 이렇게 막 아이돌스러운 애, 인기 많은 애, 이런 애들이 막 알고 보니까 막 무슨 막 마음속에 뭐 상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막 깽판 치다가 죽고 그런 경우 많죠.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상냥하지만 유독 나에게 대하는 태도만큼은 이상한 만큼 차갑다. 꽤 뭐 대놓고 차가운 태도를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나와 길게 대화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느 선에서 대화를 끊어버린다. 무언가 내가 잘못했던 것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봐도 나는 절대 신과연과 접촉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그렇다고 날 좋아하는 건가라는 착각을 해본 적도 있지만 대화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건 뭔가 이상하다. 이유를 물어보고 싶어도 항상 나에게는 저런 식으로 대하니 어쩔 방법이 없다. 건호야 이제 그 뭐냐 주인공들과 이제 다 얘기를 나누고 나니까 이제 그 뭐냐 다시 이제 이제 슬슬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네요. 건호야 이제 오전 12시가 다 됐으니 의식에 진행하자. 알았어. 뭐 단간론파도 그렇잖아. 단간론파에서도 까칠한 애들이 다 살아남잖아. 근데 말뚝은 누가 막을 거야?
다들 말뚝을 박는 역할에 대해 꺼리는 듯한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말뚝을 박는다는 행위는 곧 직접적으로 의지가 행하겠다는 소설이다. 만약에 꼬마 신령이 나타나 김영우가 죽는다면 자기 손으로 불러내어 죽게 되는 것이니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살인되고 마는 것이다. 다들 비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스스로 죄를 짓고 싶진 않겠지. 내가 하지. 괜찮겠어? 어차피 이 의식을 알아낸 것도 아니까 마무리도 내가 짓겠어. 와, 상남자네. 저 녀석 억지로 무리하고 말이야. 그럼 시작한다. 동쪽의 꼬마 신령님, 김영호를 죽여주세요. 오! 3번. 근데 어차피 팥은 빨간색인데 저렇게 빨간색이 물드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마뚝이 막히자 인형의 가슴팍에 빨갛게 묻는 것이 보였다. 당연히 안에 들어있던 팥들이 뭉개지면서 나오는 것들이지만 마치 피가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기묘해서 몸 안에서 소름이 끼쳐온 것을 느꼈다. 끝난 거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건가? 역시 이것도 잘못된 방법이겠지. 아, 이번엔 뭔가 된다 싶었는데 말이야. 다들 아쉬운 듯 하면서도 안심이 되는 듯 한 번씩 꺼리기 시작했다. 오랜 긴장감이 지속되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린 것이겠지. 똑똑똑. 혹시 지금 복도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 에이, 우리 말고 여기 올 사람이 있을 리가 없잖아. 무서워. 저 되게 불안하다. 똑똑똑. 열린다. 뭐야. 연출 보소? 연출 좋은데? 야! 소름 끼쳐. 소름 끼쳐. 문이 열리며 나타난 그것은 우리가 들고 올 인형과 너무나도 똑같았다. 복잡한 머리, 심지어는 가슴팍에 묻어있는 피조차도. 야, 근데 연출은 되게 좋다. 근데 꼬리가 9개가 아니라서 아리가 아니야. 그리고 그 불길한 것은 차가운 미소를 지어쳐 입을 열었다. 안녕. 이번에 나를 불러낸 건 10명? 꽤나 많은데? 키힛! 어디 너희들의 소원은 김영우라는 교사를 죽여달라는 건가? 뭐야, 사람 1명 죽이자고 10명에서 나를 불렀어? 정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 키힛! 설마 나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한 거야? 뭐 난 상관없지만 기다려. 금방 죽여줄 테니까 즐겁게 기다리고 있으라고. 아, 맞아. 깜짝이야. 씨. 사실 난 겁쟁이야. 이런 사소한 표정 변화에도 나는 가슴이 막 철렁거려. 김영우가 죽고 난 후에 나를 불러낸 너희들이 편하게 이곳을 나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은 하지마. 그럼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 키히히히히. 잠깐만. 방금 들었죠? 효과음. 제가 웃는 효과음. 문이 닫히고 우리들 사이에서는 잠시 동안의 침묵이 찾아왔다. 뭐였지? 나타났어. 드디어 나타났어. 설마 진짜 불러낸 거야? 저 진짜 일이 없잖아. 그럼 저것은 어떻게 된 거야? 저 머리는 어째서 내가 만든 인형하고 똑같은 건데? 혹시 저런 인형이 시중에 판매하고 있었다거나? 그럴 리가. 저 인형의 생김새는 내가 생각한 거라고. 애초에 저 인형이 시판에 판다고 해도 똑같은 옷을 맞춰입고 머리까지 동일하게 다듬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는 게 말이 안 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런 의식을 한다는 건 누구한테 아닌 사람이 있어? 나의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결국 우리 외에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된다. 그렇다면 방금 그 소녀는 뭐였던 걸까? 뭔가 꺼림칙한데 다들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왜 그래? 다들 집에 안 갈 거야? 강희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역시 선뜻 문 쪽으로 발걸음을 하지 않았다. 방금 전에 알 수 없는 신령의 존재가 문을 닫고 사라졌다. 문을 여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다들 선뜻 문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지? 설마 이게 막 무슨 앞으로의 엔딩이 크게 적용된다거나 그러진 않겠지. 내가 문을 열게. 어라? 무슨 일이야? 죽을 수도 없는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겼어. 뭐? 그럴 리가. 에이, 이런 상황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아니야, 정말 잠겼어. 정말로? 이럴 수가. 진짜 잠긴 거야?
그럼 아까 그 신령이 나가면서 잠궜나 보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몰라. 젠장 부서지지도 않네. 나무라는 게 원래 단단했던 건가? 의자로 내리쳐도 살짝 금방 갈 뿐 부서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벌써 1시가 다 가는데 어씨 얘 표정 무섭다. 이러다 밤을 새버린다면 집에서 난리나. 젠장 이거 너무 단단한데? 진짜 나무로 만들어진 거 맞아?